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관광주의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민 기자고요. 우리 김상태 박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올해 결산도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짧게 한번 그냥 뒤돌아보고 일단 메인 테마는 내년도 전망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나눠서 나가긴 했어요. 근데 오늘 진행을 하면서 편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좀 쉽고 전달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이번 저희가 조사하고 준비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 그 매체 통해서 각 기관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도 같이 좀 섞어서 또 우리만의 또 독특한 분석과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데, 박사님 그 일단 오늘은 또 연말 결산이자 내년 전망이기 때문에 박사님 요 관광 분야 우리 저희가 나누는 얘기 말고 한 1분 정도로 해서 박사님 올해 좀 소회를 뭐 개인적인 것도 다 포함해서 괜찮습니다. 네. 좀 어떠셨는지, 행복하셨는지, 어. 살만하셨는지. 글쎄 뭐 오늘 올해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예,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예상보다 빠른 그런 대선을 치렀고 대선을 치러서 우리가 선출한 그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이어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사회가 현재의 어려운 점을 벗어나진 못했지만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는 중이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광면에서는 역시 이 캐대언을 비롯한 우리 한류가 굉장히 어떤 분발하고 예, 또 세계인들의 어떤 각광을 받으면서 예, 그런 효과를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예. 어떤 이런 상황들이 돼서 인바운드는 비교적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그런 성장을 해나가는 것 같다. 아웃바운드는 사실은 우리 관광 산업하고 사실은 특히 여행 산업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성장세는 좀 둔화된 예. 거로 보이죠. 예. 그래서 살짝씩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예. 전체적인 성장률이나 성장세 자체는 다소 좀 꺾인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민이 이제 5천만이라고 봤을 때 일정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성장 임계가 거의 육박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오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또 이따가 네, 계속 좀 네, 자세히 네,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트래블 데일리라는 매체가 이제 올해 10년이 돼서 제가 이제 뭐 기획 기사를 좀 AI 관련한 뭐 기획 기사를 좀 설문조사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했습니다. 그 결과치가 얼마나 큰 우리 업계 인사이트가 되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모집 수도가 좀 작았고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씨를 뿌려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씨를 뿌려놓은 것들이 나중에 누가 됐던, 그게 정부가 됐던 개인이 됐던 누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트래블데일리 창간 10주년이 올해쯤 있어서 의미가 깊었고, 건강은 끄떡없고 더 좋아지고 있고.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를 네. 하면요. 우리 트래블 데일리를 전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객관적으로. 우선 하나는 논조입니다. 논조. 예.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본향이 뭐냐라는 그런 걸 좀 예. 따져볼 필요가 예.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우리 업계 전문지가 뭐 그래도 한 7, 8개 예. 정도 있다고 예. 보면 대개 뉴스 보도가 릴리즈를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현상, 예. 이런 현상들에 대한 전망 또 예.
비판 예. 이런 그 저널리즘 본령의 어떤 예. 것들을 우리 트래블 데일리가 좀 차별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아직까지는 보도자료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인력의 구조상. 어느 정도 아무튼, 그런데 예.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비판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생산적 비판이죠. 예. 이런 부분을 그래도 트래블 데일리가 의식하고 있다라는 걸 예. 뭐 제가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미디어의 채널의 다양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찌감치 오프라인의 어떤 그 매체를 그 접고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또 유튜브까지 유튜브. 이렇게 그 어떤 그 다양화. 플랫폼을 네. 어떤 채널을 다양화하는 저는 그런 면에서 트래블 데일리가 그 우리 관광계에 예. 갖고 있는 어떤 예. 적지 않은 예. 의미를 그 예.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엔 저희가 홈페이지 디자인도 지금 막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 홈페이지 디자인도 바꾸고 또 더 영상 쪽으로 좀 더 집중할 계획이고 제가 사실 서두가 오늘 긴데 그 이번에 창간 10주년 때문에 우리 대표님 박사님한테 특별로 제가 칼럼을 요청을 드리려다가 고민을 좀 했어요. 뭐 제가 부탁을 했으면 해주셨겠죠. 근데 이게 관광주의자랑 겹치는 거, 그냥 저만의 생각이 겹치는 거야. 겹치고, 저 칭찬만 해주실 것 같아서, 이거 좀 혼자 스스로 그냥 좀, 나 부끄러울 것 같다. 자, 서두가 좀 길었고, 자, 오늘 그 내년도, 그 전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망에서는 아마 트렌드 관련한 얘기도 나올 거고, 숫자 관련한 얘기도 나올 거고요. 다양한 내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관광산업도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또 완전히 분리돼서 저희가 그 할 수는 없어서 뭐 매년 연말에 보면 나오는 그 뭐 책들도 있잖아요. 뭐지 그 뭐 트렌드 전망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한번 끄집어 올 거는 끄집어 오고 참고할 거는 참고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관광산업인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좀 그 체계를 갖고 이렇게 딱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세상이 내년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좀 그런 좀 대체적인 그리고 좀 한 씨름이란다 좀 긴장을 좀 푸시고 노시고 그냥 내년엔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먹고 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얘기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얘기 많습니다. AI 얘기 나오고 뭐 초개인화 얘기 나오고 다 뭐 비슷비슷하고 다 뭐 그런데 그 뭐 그래도 일단 정리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큰 전망을 한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광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전망인 것 같아요. 내년도 그렇죠. 그래서 대개 지금 경제는 그 한 4가지 지표를 그 핵심적으로 보는데 하나가 이제 수출이 어떨 거냐,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금리 그리고 내수 시장이 이제 어떨 거냐,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중국 경기가 어떨 것이냐. 중국 경기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세계 경제가 사실은 우리 트럼프 미 대통령 이후 이제 그 당선된 이후 그 미국 보수주의로 가서 지금 통상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빠질 것이냐. 근데 아직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되게 그 내년도 그 지금 그 국가 연구기관이나 민간 그 쪽에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글로벌 경기가 그냥 그냥 약간의 성장 정도로 보고 대신에 한국 수출은 반도체나 AI나 배터리 분야 같은 것들이 이제 선전을 하면서 일마도 소부장이 있겠지. 수출 쪽은 조금 좋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 박사님 나왔어요? 그거 내년 전망? 경제 성장 몇 프로?
한 20% 나왔어요? 성장은 지금 제가 못 나온 봤는데. 게 그 금년도 예. 성장이 이제 0.8%에서 1%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올해, 예, 마감이 아직 예. 안 됐지만 0.8에서 1 정도 보는데 대개 내년도 성장률은 공공이나 민간이 조금 더 높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1.9에서 2.1 정도.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2배. 그렇긴 하죠. KDI가 이제 2.2에서 2.3 정도로 받고. 평균 2% 네. 혼대이구나. 근데 이제 그 민간 쪽은 조금 더 오히려 그 예.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현대경제는 한 1.8%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LG가 1.7에서 1.9 정도. 그리고 그 주요 증권사들 쪽이 조금 좋게 봐서 네. 2.0에서 2.3 정도. 그래서 대개 민간은 한 2.0에서 2.6 사이 예.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조금 좋아지지만 예. 이게 확 좋아진다든가 하는 건 좀 예. 기대하기 예. 어려운 예. 어떤 그런 상황이고 예. 그 미국의 이제 아까 수출 우리 수출은 그런데 미국과 연동돼 있는 게 금리거든요. 특히. 예. 그래서 금리가 이제 좀 인하가 되면 예. 민간 소비도 좀 살아나고 예. 또 특히 그 건설 주택 이런 예. 분야가 이제 회복이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또 이 급상승 됐을 때의 예. 사회적 그 경제적 혼란 문제도 예. 있고 해서 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어려운데 예.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중국 경기도 지금 장담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 뭐 아주 그 뭐 나쁜 어떤 예. 이런 여건은 없다고 아닌 거지. 현재까지는 네네 나오고 그렇게 비교적 전망은 뭐 네네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내년도에는 정치적으로 조금 중요한 거는 이 그 4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아, 4월입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결과를 낳느냐 미중 간의 어떤 어떤 그 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점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래서? 좋게 나오면은 굉장히 후반부가 풀릴 가능성이 일단 한국이 있어요. 너무 마음 편히 중국과 그렇죠. 뭔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그것도 중국에서 저거 하는 거를 허락해 줬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더구나 또 그러면 남북 관계도 더 뭐 그렇죠. 그럼요. 예. 그때 가면은 뭐 지금 남북 관계가 이번에 대통령 그 통일부 외교부 업무 보고 때도 봤지만은 통일부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교부가 그 조금 뭐라 할까요? 그 좀 속도 조절론에 오히려 나서면서 그렇죠. 미국하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11월에 가면 이건 뭐 아니 저것도 있잖아요, 박사님. 선거. 아 내년도 우리 선거가 있죠. 우리 선거, 우리 지방자치단체 네, 선거가 그 봄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지선이 그러니까 6월 달이죠.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 달. 중간 선거 11월 중이구나. 네네. 그래서 이거 전후로 하면 미국의 또 정책이 우리 한국하고는 굉장히 이제 그렇죠. 연관된 데가 미국하고 결국은 중국, 네. 일본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우리나라 단체장 선거, 미국 중간 선거 이런 것들이 있고 트럼프가 이 관광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렇죠. 아 네. 진짜 아무튼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큰 스포츠 이벤트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2월 달에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예. 있고 그리고 월드컵 6월 달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또 몰입하게 되는 또 대한민국 이걸 또 한번 본 게 6월 달 그게 또 하필 박사님 미국이라 그렇죠.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 몇 개 있어요. 아무튼 박사님.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이제 이번에 공동 주최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9월 달에 가면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고 아 나고야 이번에 아시안 게임입니까? 네네 나고야하고 아이치하고 아니 아시안 게임이 월드컵 때 있었나 항상? 그렇죠. 그 왜냐면 밸런스 그랬나? 하계 올림픽 그쵸. 2년 전이니까. 올해 아시안 게임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그 주요 내년에. 행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해서 보면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주죠. 아까 그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6 예, 그래서 예. 서울대학교의 이제 김남도 교수가 예. 그 하는 게 요번에 그 내년도가 이제 붉은 말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홀스 파워라는 어떤 예. 이런 그 10가지 트렌드를 예. 이렇게 냈는데 참 잘 갖다 붙여. 참 그거 보면 대단해.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여러 가지 이런 트렌드 전망들이 나오는데 분야마다 예. 나오고 이렇게 오버롤하게 예.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트렌드 그 전망 같은 부분을 각 단계로 나눠 보면 처음에 분석해 나가는 것들은 되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 근데 마지막에 워딩을 만들 때에 살짝 의도가 관여되거든요. 억지스러움이 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예. 부분들이 이제 왜냐면 하나의 단어나 말로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그 부분이 약간 사실 어색해요. 애매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이제 단계로 예. 풀어보면 그런데 예. 어쨌든 우리 그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실제 책자를 저는 보긴 다 봤어요. 보긴 보는데 전 사진은 안 와요. 뭐 수백 페이지잖아요. 제가 뭐 주변에도 이렇게 물어보면 예. 뭐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해서 예.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끊어보면 예. 인사이트가 상당히 있어요. 있긴 있죠.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인사이트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 관광 쪽에서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럼요. 한번 예. 보고 우리하고 얼마나 관련이 그렇죠.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그렇죠. 뭐냐라는 것들을 예. 봐야 그런 됩니다. 인사이트를 예. 봐야 되는데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 이러한 어떤 트렌드 전망을 통해서 내년도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우리의 대응,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 계획들을 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 예. 그리고 이걸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끌어내느냐, 예.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조금 그 간단하게 설명을 예. 드리면, 예. 그 트렌드 코리아 그거. 네네, 예. 우선 첫 번째 홀스 파워에서 예. H에 해당되는 예. 게 예. 휴먼 인더 루프라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저는 우리 관광 쪽에서 그렇게 딱히 주목해 볼 분야는 없는데 얘기는 그것은 뭐냐면 예. AI가 다 해주는데 AI가 다 해주는 거를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예.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여기 개입해 가지고 예. 그 오류의 문제든가 또 혹은 왜곡의 문제든가 예. 혹은 바이어스도 있거든요. 예. 편견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예. 이런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게 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관광 쪽에서 해석하려면은 결국은 인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어떤 형의 인재들을 쓸 거냐. 예. 이 캔달 로스라고 하잖아요. 예. 밑에는 말이고 예. 위에는 예. 사람인 예. 캔달 로스 형.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이과와 문과 하면은 이과 문과를 통합한 형. 예. 결국은 우리 관광 기업에도 그런 친구들이 예. 필요하고 예. 또 우리 대학에서의 교육도 예. 결국은 이런 실무 능력과 통찰력 이런 인문학적 통찰력을 예. 같이 가진 예.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 두 번째에 이제 홀스 파워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O는 예. 필코노미예요. 예. 필코노미. 그래서 all my feelings. 그래서 feeling 느낌과 예. 이코노미를 합성한 그쵸. 용어를 예. 김남덕 교수 팀에서 이제 예. 했는데 기분이 소비를 이끈다고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기분이 돈이 된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화장도 예. 실제 예를 예.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도 우울할 때, 예. 내가 절망에 빠졌을 예. 때, 기뻐서 이 기쁨을 좀 더 예. 기념하고 싶을 때, 예. 이런 부분을 나눠서 화장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박사님도 기분에 따라서 소비 형태가 좀 달라요? 뭐 아무래도 그런 거 있죠. 기분이 예. 우중충하고 그럼 쇼핑하러 나간다든가.
뭐 기분상 뭐 그냥 음. 기분이다 하고 사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있죠. 그 연세, 예를 들어서 네네. 시니어층에 해당되는 아니 뭐 우리나라 연세라고 방송- 그러니까 죄송한데 예. 그런 게 있구나. 아 있죠, 예, 있죠. 예. 그래서 뭐 기분에 따라서 옷 색깔 같은 예, 경우도 예, 바꾸고 예, 예. 그리고 그 심지어 뭐 이김난도 교수 책에서 보면은 책도 그렇다고 그래요. 책도 예. 그 다른 나라에서 보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우리 관광 쪽에서 예. 기분이 이 우울하고 좌절될 때의 어떤 여행 상품, 예. 기쁘고 막 즐기고 기념하기 위해서의 상품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인사이트를 예, 얻어볼 예, 만하다. 예. 그런 것들을 봤고 세 번째가 이제 제로 클릭이라는 R 예. Result on Demands 제로 예, 클릭이라고 예,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 결국은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예, 예.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시장에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냐면 자칫 우리가 이거에 대응을 잘못하면 선택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격심해진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예. 현상들은 다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을 못해서 노출이나 적절 노출을 예. 못했을 때에는 우리 상품은 전혀 아니, 선택받을 뭐지.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해진다. 완전 그러니까 비니핀 부익부가 맞습니다, 더 막 맞습니다. 더 극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의 그 구매 활동 예. 같은 것들이 인지, 탐색, 예. 비교 그리고 선택 네. 그리고 구매 이런 5단계로 될 때 이 단계별로 적절하게 끼어들지 못하면은 그렇죠. 정말 그 안 팔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간에 제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잘 나가 그 위치에 올랐으면 별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더 잘 나가는 거고 아무리 능력 있고 노력하고 뭔가 능력 좀 이렇게 성실하거나 막 이래서 노력을 하고 그래도 그 단계에 못 가면 그냥 그거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죠. 양극화가 되고 예. 적절하게 이렇게 그 본인들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돼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홀스의 S 부분이 예. 이제 레디코어라고 예. 하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점점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 계획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예.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출발을 선행학습 붐에서 예. 보는 거예요. 예. 이 친구들이 잘할 때는 예. 다 미리 그렇지. 준비를 하고 먼저 해보고 막 예.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고 오는 어떤 대비와 예. 연습 예. 그래서 이 선행 능력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예. 저는 이거 재미있다고 봤어요. 아. 상품 개발에서. 예.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그 지방에 가서 그 예. 얘기할 때 이 유교 문화권 예. 이런 데 가서 얘기할 때 우리 사회가 정말로 안 돼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장래 문화가 형편없다. 왜 형편없다고 보세요? 예. 왜요? 이렇게 존엄성이 네. 그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존엄성이 예.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어떤 측면에서 예를 궁금하네요. 들면 예. 사람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한 80 정도 사시고 예. 요즘엔 90, 100도 많지만 그럼 이분들이 살아온 어떤 삶이 있잖아요. 예. 어떤 성과도 예. 있고 또 뭐 남들한테 어떤 선한 어떤 이런 영향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시면은 그냥 그 관에 넣어가지고 예. 그냥 병풍 뒤에 계시고 예. 문상객들이 와서 그 예. 상주들하고 얘기하고 예. 자기네들 얘기를 하고 2박 3일 지나면 이제 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는 그냥 예. 정말 몇몇 아는 사람 외에는 안 하고 예. 그리고 그냥 담아서 이렇게 예. 나중에 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까운 그 미국 영화나 일본 영화를 보면 예. 항상 그런 거 나와요. 예. 돌아가신 분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서 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예.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삶의 궤적도 돌아보고 이분이 살아간 어떤 사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그 관계된 분들을 종교 쪽이나 네. 만나고 또 이러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요즘처럼 장례식을 멋있게 꾸밀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었냐. 네. 돌아가신 분의 스마트폰을 열면 네.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악, 예. 그분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사진들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을 우리가 그 충모하고 기억하기에 얼마나 좋은 그 컨텐츠를 지금 갖고 있냐.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이 좀 더 존엄하게 이렇게 아, 지금 너무 상업적인 어떤 이런 그 프로세스로 그렇죠. 예, 거기에 진행이 맞춰서. 되잖아요. 예. 그쪽 상조회사가 예. 갑이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고 아. 그래서 예전에 그 여행 상품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임종 체험 같은 것들 하는 있었죠, 그런 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트렌드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답답하다고 보는 게 결혼할 때에 사람들은 사랑만 하면 결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예. 그렇다고 안 보거든요. 저는 사랑만 들어했어. 옛날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에 예. 대한 이런 교실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성숙한 남편, 성숙한 아내라는 것이 무엇냐, 예. 부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을 예. 미리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예. 것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되기 전에 어떤 이런 그 선행, 예. 그 애라는 것이 나면은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한마디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근데 그건 나봐야 알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라는 방식. 예. 야 결혼 사랑하면 돼. 예. 그때 해결하면 돼라는 게 그 그랬죠. 일반적이었는데 예. 지금 왜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잘 안 하는지 아세요? 다 그런 훨씬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레디코어라는 예, 어떤 그렇죠. 이런 부분. 근데 이 레디코어 부분은 아마 우리 이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데 좀 히트가 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홀스의 이 부분은 이제 AX 조직을 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예. 예를 들면 그 부서별 어떤 벽을 예. 무너뜨리고 예. 직급별 뭐 어떤 예.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이벤트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예. 그래서 과연 이런 조직에서 예. 이렇게 막 그 바뀌는 예. 조직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인간형이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IQ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거 관련된 거. 예. 그리고 파워 부분으로 넘어가면 예. 저는 이 P를 픽셀 라이프라고 예. 이쪽에서는 예. 이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건데 꼭 이 대목에서 제가 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예. 짧은 여행 예. 요게 완전 사실 여행 이번에 관광 네, 거랑 네. 좀 많이 네, 결리긴 네. 합니다. 트렌드랑. 그리고 이제 뭐 제철 예, 음식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내가 늘 그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우리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헤비한 음식을 먹으려면 1인용을 안 팝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집 같은 경우도 예전에 탕수육하면 탕수육 한 사이즈잖아요.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소짜도 예,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짜장면과 예. 조금 먹을 수 있는 예, 맞아요. 뭐 예. 그 뭐라 그러는 거 탕짜? 예, 탕짜 짭 뭐 탕짬, 예, 뭐 있죠. 탕복 예, 뭐 예, 이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방 체계보다는 소방으로 예. 해서 그 1인용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요. 인바운드 객실 문제 핵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파워의 O 부분은 좀 위협으로 느꼈어요. 프라이스 그러니까 디코딩.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그 몇몇 애들이 소수의 애들이 그랬는데 예. 뭐 하나 물건을 살 때 예. 그걸 원가 구성을 다 따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김난도 교수 팀에서는 프라이스 디코딩을
트렌드를 지금 뽑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행 상품에 있어서의 소위 비교 경쟁력이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음. 이 프라이스 디코딩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위협적이라는 게 그 사업자들한테 위협적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리 업자들한테 예.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건 직접 하고 그렇죠. 제일 그렇죠. 싼 거를 또 그렇죠. 쫓아가고 예. 뭐 항공권이든 예. 숙소든 예. 식당이든 예. 이렇게 되면 여행업은 바로 그 부분에서의 완전 직접 타격이죠. 그 실제 우위를 갖고 있었던 거를 점점 그렇죠, 잃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가격 경쟁력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W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예. 뭐 결국 건강지능, HQ 뭐 헬스 이런 인텔리전시. 네, 네. 예.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정의원 그 아산대 예. 교수의 저속 노화 예. 그게 약간 뭐 최근에 그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분이 근데 어쨌든 이건 대세예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이제 그 예전에는 시니어들만 건강을 좀 생각했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역시 의료 관광 또 그 힐링이나 웰리스 부분은 2026년에도 계속되고 맞습니다. 확대된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이 부분 예. 파워의 이 부분이 1.5가구 이런 부분을 한 거죠.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픽셀 라이프나 예.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단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예. 여행사도 이제 한 명 그렇죠. 예. 패키지에도 한 명 최소 모객이 많이 작아지죠. 온다. 예. 결국은 2인 1실 예. 부분이 합당한가. 예. 그리고 거기에 맞췄을 때의 숙소 호텔들도 예. 앞으로 1인 스탠다드의 객실 형태를 예. 좀 더 늘려야 될 예. 것 아닌가. 예. 식당 같은 경우도 1인 어떤 그렇죠. 것들을 예. 좀 많이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예.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이 이제 근본이즘. 예. 그래서 Returning to the Fundamentals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늘 있었던 복고풍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고향, 시골, 예. 종교 저는 그리고 이제 문화, 전통 문화와 예. 예술 예. 이런 쪽으로 이제 회귀를 예. 좀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금년에 제가 그 한 2가지 정도를 했어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예. 하나가 제가 국궁을 했어요. 국궁. 예, 맞아. 국궁을 제가 예. 이 남산 예, 석포정에서 예, 예. 이제 예. 배워가지고 예. 지금 일주일에 요즘에 한 2번 정도씩 지금도요? 화를 쏘고 있죠. 여기 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국궁화를 쏘는 게 여자분들이 한 3분의 1 이상 계시고 예. 그리고 그 20,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20, 30대요? 네. 참 요즘은 난 왜냐면 진짜 특이하다. 뭐 60, 70대만 있을 줄 알고 당연하죠. 갔더니 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이 인터뷰를 잠깐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왜 왔어요라고? 너무 뭐 신기하다. 왜 걔네들이? 그게 대학의 걔네들하고 대학의 말이지. 동아리들도 있고, 예. 뭐 연대나 예. 고대나 뭐 이런 데 동아리. 동아리들도 있고, 또 그게 굉장히 이를테면 멋있게 보이나 봐요. 아니 양궁은 멋있게 보이는데 국궁은 사실 별 그거 없지 않아요? 그냥 국궁이 더 많죠. 뭐 있어요? 네. 아,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몰랐네. 많이 그 생략돼 갖고 예.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쨌든 뭐 궁대라고 해서 이제 허리에 그 띠는 누구나 다 매야 되고 예. 그다음에 반바지나 이런 건 못 입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합이나 뭐 이럴 때에는 다 이제 하얀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몇 단 이상이 되면 이 활도 이제 어떤 새로운 활 쓰면 안 되고 우리 전통 활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활을 쏘러 나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산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많이 한참 동안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봐요. 네. 전국에는 그 활이 한 400개
우리나라 국궁 많구나. 터가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화려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예. 흥미롭게 이 대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일본의 스모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스모를 보면요. 아 그냥 재미있어요? 개인적인 느낌이요? 아니 재미있으시냐고 혼자 보시죠. 아니요. 저 좀 얘기해도 돼요? 네네. 아, 뭐 내가 편집할 거지만 전 사실 스모를 좀 보면 전 좀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 친구들 일본의 문화하는 걸 알게 존중을 하나 개인적인 느낌은 단순히 씨름과 비교했을 때도 씨름은 그래도 근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저는 약간 좀 거부감이 있긴 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냐면 예. 그 스모 이런 것들 우리가 보기에 재미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인 눈으로 물론 그 스토리도 알고 역사도 알고 그 어떤 규칙도 알고 예.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예. 그 선수들의 역량이나 기술들을 예. 다 알면 재미있겠죠. 예.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재미없어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국기관이라고 그래갖고 예. 스모 경기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일본에 가서. 예. 그리고 가자마자 왜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예. 예전에는 천황이 예. 주요한 시합의 결승전에 꼭 오는 겁니다. 예. 그랬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스모보다도 예. 천황을 볼 수 맞아요. 있다. 예. 지금 시대로 바꿔 얘기하면 예. 대통령이 중요한 어떤 전통 예. 행사나 문화에 예. 예술이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을 예. 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게 하나의 예. 컨텐츠가 또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필요하네요, 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제가 했던 게 국궁을 예. 배운 거하고 예. 하나가 이제 그 전에도 좀 했지만 예. 판소리를 제가 또 국립극장에서 배웠어요. 그거는 발성부터 아니 뭐 특별히 그런 것보다는 네. 뭐 한 그 3개월 좀 넘게 예. 3, 4개월 정도 예. 그 판소리를 그 하거든요. 그 박사님 좀 안 되죠? 그거는 뭐 네? 여기서. 이거 해주면 이거 네. 이거 조회수 확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판소리를 이제 그 국립극장에서 이번에 배울 때는 예. 그 눈대목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중요한 판소리에서 아주 그 하이라이트 때 그 좋아하는 핵심 대목만 배우는 일종의 갈라라 그러죠. 갈라쇼. 예. 갈라쇼처럼 예. 중요한 거면 배우는 어떤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매력적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그 여행 그 상품 기획이라든가 또는 그 숙박 같은데 이런 전통과의 결합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그렇죠.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렇죠. 문화부로 우리가 그 작년가요 재작년에 그 재작년이죠. 예. 그 우리가 이 예. 관광주의자 찍을 때에 예. 문화부로 온 지 30년이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문화관광이 예. 그러니까 Cultural and Tourism 예. 문화 예술과 관광의 결합이 예. 저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 그 다음에 순수 예술, 예. 또 그 건축 예. 이런 분야와의 그 문학 이런 예. 것들과의 결합이 예. 충분치 않다. 예. 뒤쪽에서 점점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건 앞으로 훨씬 중요해져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예술국이나 문화국과 예. 이 관광국 예. 이 부분이 좀 결합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네. 문화관광, 예. 예술관광 네. 그리고 체육국하고 관련해서도 스포츠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종무실하고 관련해서도 예.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종- 얘기한 예. 웰리스나 예. 힐링이라든가 예. 스피리추얼한 예. 어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장관과 차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부서들을 예. 통합해서 예. 문화 관광 소위 컬처럴 투어리즘을 진흥시키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최 장관이나 예. 이런 분들이 마침 그런 것들에 대한 오버롤한 어떤 그 이해와 식견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을 이번에 네. 26년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합쳐서 뭐 콜라보까지라고는 좀 그런데 아무튼 합쳐서 좀 보아야 될 시각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예. 예술관광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에 처음으로 제가 예술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지금 그 얼마 전에도 그 남원의 예. 광활 쪽에 갔다가 예. 그 판소리 하는 예. 그 데를 쓱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공연을 하는 거예요. 무료 공연을. 예.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 말고도 예. 이 공연 보러를 많이 다녀요. 예. 그 정동의 국립극장이라든가 뭐. 예. 제가 판소리 또 자꾸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판소리가 대단한 걸 느끼셨어요. 아, 대단. 무려 우리 큰애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5, 6년 전에 이게 진짜 판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다음에 판소리 공연장에서 들어보신 분은 공연장에서 들어봤겠죠, 박사님? 저는요. 아니, 제가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아니 요거 제 얘기를 잠깐 듣고 그러니까 그 대목에 네 말씀하시죠. 공연장에서 듣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옆에서 듣는 게 있어요. 그래 맞아 나 그거 얘기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관광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80년대 중반에 여행사에 잠깐 몸담았을 때 그 요정에 가요. 일본인 관광객. 그때에 그 손님들이 들어가고 나면 여행사 직원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식사 그렇죠. 대기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소리 한 자락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이 이렇게 되시면 놀라울 정도의 그 대단한. 저는 눈물 나요. 그렇지. 저는 맞아요. 눈물이 뭡니까? 저는요 어디서 들었냐면 러시아에서 들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학교에 학생회가 있었어요. MT를 갔어요. 러시아에서 40명 정도가 버스를 대줘서 모스크바의 외곽 가서 이제 뭐 구워 먹고 뭐 이렇게 이제 MT처럼 노는데 밤에 시골이에요. 밤에 러시아도 이제 시골 외곽 가면 이렇게 산도 있고 숲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 중에 한 명 여자친구가 20대였는데 그 친구가 판소리를 전공을 할 뻔할 만큼의 수준을 갖고 있는 실력이 친구예요. 있는. 술을 한 잔 먹었잖아요. 그 야외에서 러시아에서 먹고 그 얘기를 듣고 판소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자연에서 울려서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야 진짜 끝내줘요. 끝내주죠.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야 판소리가 이게 그걸 저는 이 자연에서 그렇죠. 메아리가 오더라고 밤이라. 와 진짜 아직도 안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그 이후부터 판소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죠.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무대 예술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판소리 같은 경우는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당 그 마을과 이제 큰 그 마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끝까지 소리를 보내야 됩니다. 마이크 없었죠. 그러니까 대박이야. 그 어떤 그 높낮이와 깊이라는 부분이 아주 뭐 애절하기도 하고 진짜 깊어. 즐겁기도 하고 그 음이 그 친구가 완전 프로페셔널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깊이가 와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자 박사님 또 뭐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네네 이제 트렌드를 본격적으로 좀 가볼까요? 우선 그 다음 연도의 트렌드가 되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10월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제일 먼저 이제 스카이 스캐너가 그 한 4개 정도의 그 것들을 냈던데 많이 이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마트 어택이라고. 이거는 우리 나라에서도 그 일본과는 우리 한국인들 하는 행태라든가 또 외국인들이 우리 그 한국에 와서 최근에 보는 행태 중에 가장 뚜렷한 게 이걸 거예요. 편의점 털기, 올리브영 털기, 다이소 털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마 가장 현지인의 문화에 접근하는 게 편의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 마트라든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일 그 큰 어떤 트렌드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는 뭐 이런 트렌드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나 투어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
여만추라고 예. 해서 여행에서의 만남 추구라는 예. 뭐. 근데 이게 아마 최근에 한 2년 정도부터 밍글링 투어라는 부분으로 예.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예. 그 형태화되고 그다음에 그 책스케이프라고 북스케이프라고 하는 세 번째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다른 데하고 다 일맥상통해요. 이건 여긴 북이라고 얘기했지만 스카이 스캐너는 굳이 따지자면 스크린 투어리즘하고도 비슷해요. 영화나 소설 이런 그 문학 여행 이런 결합, 영화 여행, 문학 여행을 결합하는 이게 촬영지를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설의 배경지. 소설의 배경이 됐던 데들이 급속하게 갑자기 여행지로 부상하게 되는 예. 뭐 이런 일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그렇죠, 봤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이것들이 점점 또 더 예. 강해지는 예. 어떤 이런 지금 네 번째가 유니크 체크인이라고 예. 이제 네 번째 트렌드를 스카이스캡 그 예. 스캐너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숙박 장소가 목적지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향이 늘어난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용적 저항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요 이런 데 써. 사진 인스타나 그 SNS에 사진을 예. 자기가 숙박하는 예. 걸 보여주기도 하고 맞아요. 체험하는 걸 예.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서 제공하는 요즘에 이제 식사도 중요하니까 예. 그런 것들 혹은 거기서 예. 할 수 있는 체험 이런 예.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예. 숙소의 중요성이 그렇죠. 굉장히 강조된다. 요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린 요거를 그 요즘 그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를 이제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일종의 그러니까 소비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체험, 네. 일종의 학습, 나의 경험 뭐 이렇게 네. 인식하는 면이 있다고 그렇죠.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이 대표님 최근에 10주년 기념 예. 과 관련해서 예. 그 한옥 호텔 예, 또 한옥 유튜브도 호텔.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더 그럴 예,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늘 제가 부러워하던 게 예. 일본의 요칸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세계적인 브랜드로 맞아요. 그 비싸고 비싼데. 그 불편하고 예. 그 비싼 예.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편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성공했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예. 일본은. 네. 스카이 스캐너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힐튼입니다. 예. 힐튼이 이제 10월 말경에 예. 5가지 트렌드를 예. 그 전망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힐튼이 허시피털리티. 예. 그래서 조용한 휴식 예. 그 트렌드를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힐링이나 웰리스 경향하고도 굉장히 예. 맞닿아 있을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조용한 휴식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꽤 중요하다. 예. 근데 이건 다른 기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자연주의로의 회귀라든가 그렇죠. 그 조용함으로 예. 돌아간다라는 부분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그 뭐 이를테면 어느 템플스테이 우리가 저번에 했던 템플스테이 보면 트레킹하고 연결을 예, 예. 하고 예. 산책과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지죠. 그래서 허시피탈리티를 그 허시와 예. 하스피탈리티를 예. 합성한 그리고 집과 같은 편안함이라는 어떤 예. 이런 그 두 번째 트렌드를 얘기했어요. 예.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예. 이런 기준을 갖거든요. 우리 집보다 나은가 숙박장소가. 그런데 예. 그 우리가 저개발국이거나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호텔 가면 훨씬 훨씬 낫잖아요. 낫죠. 요즘에는 웬만한 거주 환경에서 보면은 예. 호텔이 그보다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호텔은 그 식사를 이제 그 만들어진 것만 먹을 수가 있고 예. 먹는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좀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의 의미 부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객실에서는 아니더라도 뭐 네. 이렇게 현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특산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일정하게 뭐 그 캠프를 이렇게 바베큐 예, 장소 예, 같은 예. 것들을 만들어 준다면 아마 이런 트렌드에는 대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몇 년 동안 한국도 급속히 지금 현재 확충하고 있는 게 반려동물. 예. 반려동물. 그래서 엄청 반려동물과 데려가는 어떤 부분이 지금 네. 이 트렌드에 얘기하는 네, 그런 것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걱정하고 있는 비닉빈 부익부의 양극화 예. 이게 신뢰가는 브랜드를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트렌드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는 되게 접근하기 어려울 거다 시장에. 그렇죠. 있긴 있으나 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표준화의 문제랑도 예서 이건데, 그러니까 뭐 좀 예민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부티크 호텔 특별한데 이를 찾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메리어트 호텔 그러면은 그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죠. 안심하고 큰 별 의심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거에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런- 브랜드들. 예. 그리고 뭐 기사에는 이제 세대 순혈이라고 돼 있는데 제너레이션 그 퍼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그 여행하는 어떤 동반 단위가 예. 부부거나 예. 혹은 핵가족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3세대 3대 걸쳐서 3대 여행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예. 손자들, 그렇죠. 손녀들 많이 데리고 많이 가는 있을 수밖에 어떤 없죠. 혹은 4세대까지 예. 그 예. 90 가까이 된 예. 1세대 포함해서 4세대까지 예. 이렇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숙박이나 여행 상품 기획에서 굉장히 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요 얘기 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런 예. 것들 3대가 걸쳐 여행할 수 있는. 결국은 이 부분은 경제력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맞습니다. 예. 그거가 그러니까 돼요. 누가 할아버지 경쟁력 그렇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끌어야 제가 했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 할아버지들이 아마 결제를 할아버지의 하실 경우가 경제력입니다. 많죠. 예. 거기다가 이제 건강이 일단 뒷받침되고 근데 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똑바로 얘기를 하면 예. 그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하고 네. 할머니의 경제력이죠. 뭐 그렇게 돈은 할아버지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친구. 할머니의 의사결정인 예. 거죠. 근데 이제 이 세대 순혈에서 예. 중요한 현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세대가 스킵 세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킵 세대는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만 가는 게 아니라 예. 조부모와 조손 간에 가는 겁니다. 조선 이거 그러니까 손자. 예. 부모가 부모 세대가 그런 빠지고. 경우도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많이 늘어난다. 예, 있다고 엄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진짜. 바쁘고 네.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제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대 순혈의 또 하나의 예의가 그 자녀와 1대1 여행이에요. 자녀가 있죠. 2명, 3명이 있어도 저랑 안 가려고. 예. 그런데 이 1대1 여행이 늘어나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아들 아빠 뭐 이런. 예.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우리 업계가 예.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대응할 되고. 거냐. 예, 예.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이제 상속 관광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 인헤리트 투어리즘이라고 예, 하는데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특별히 그 대응을 염두는 하지만 대응할 예, 거는 예. 이건 뭐냐면 부모가 좋아하는 숙박 그 호텔이거나 예.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 부모가 좋아하는 여행지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가족 여행을 어릴 때 따라다녔던 애들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얘기예요. 효도에. 효도 여행은 아니고 아니. 자기네들이 그런 취향을 예.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 아. 의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가 어느 식당을 좋아하면 예. 애들도 그 식당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경주의 현대 호텔을 예, 가족들이 예, 되게 예, 좋아했는데 그랬죠. 그러면 애들이 다 그 호텔을 좋아해요. 그런지 알지. 예. 예. 맞아. 그런 예. 거. 그런 예, 현상들이 예, 예. 좀 두드러진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행 상품을 이런 거 할 때도 예. 결국은 어떤 세대는 반드시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자기네들을 다시 찾아와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네. 게 부모가 어디로 신혼여행을 갔느냐 예. 어디로 중요한 여행을 갔느냐라는 것들이 예. 아이들한테 중요한 그 예. 길잡이가 된다. 예, 맞습니다. 다섯 번째도 이것도 좀 여러 그 트렌드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로드 트립으로의 귀한 얘기를 이제 그 힐튼이 얘기를 합니다. 로드 트립. 예, 그러니까 그 대개 가족 중심의 자동차 여행 같은 예, 것들이죠. 예. 그 자유롭게 그 자고 예. 또 쓰고 음. 이건 뭐 최근에 우리가 그 차박 예. 이런 것들이 예. 늘어난 어떤 예. 경향 예. 그런 것들과 아마 그 예. 연관이 될 거예요. 예. 우리도.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점점 늘어날 예. 거라고. 호텔스닷컴이 호텔스. 예. 이제 4개 정도 예.
그 길질 않으니까 예. 호텔스닷컴이 11월 중순 정도에 예. 나왔어요. 그래서 호텔스닷컴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역사를 품은 스테이라고 해서 예. 역사성 있는 그 예. 장소. 그래서 이 호텔스닷컴에서는 학교나 기차역이나 오래된 은행을 개조하는 숙박시설 같은 것들 예전 추세로 따지면은 예. 고성이라든가.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재밌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들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 하나의 빈집들이 객실이 되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로 작동하는 방식의 개념들이 지금 네. 우리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중에는 이 폐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혹은 제가 최근에 강화에서 보면은 폐공장 이런 것들이 카페나 이런 거 전환되는데 그 카페도 갈 수 있지만 호텔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결합 추세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광 쪽에서 보면은 융복합의 첫 번째가 저번에도 그 농촌 관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네. 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호텔 호핑이라는 네.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우리 그 닥터온가요? 뭐 예. 이런 그 브랜드 노희영 예. 예. 씨라고 왜 예, 그 예. 브랜드 전문가. 브랜드 예. 전문가 있죠. 예. 제가 가끔 그분 유튜브를 보는데 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하긴 하죠. 이분이 이것도 대단해.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출장을 가서 한 호텔에서 안 자더라고요. 예. 매일 바꿔가면서 예. 물론 이분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브랜드 그거 이 하니까. 호텔이 어떤 수준이냐, 예. 어떤 장점을 갖고 예. 있냐, 어떤 특색을 갖고 있냐는 걸 예. 공부하기 공부해야 위해서 되니까. 이분이 예. 하기도 하는데 즐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호텔 호핑이라고 하는데 예. 이 예. 현상이 두드러질 거다. 근데 우리는 어디 가면은 4박이건 5박이건 한 그 방에다 놓고 짐 거기다 놓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형태인데 이거 바뀔 수도 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바뀌는 게 수요에 의해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숙소가 얼마나 다른 어떤 서비스를 준비해 주느냐, 어떤 다른 경험을 준비해 주느냐에 따라서 호핑이 가능할 거냐 안 할 거냐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아 봐요. 왜냐하면 네. 박사님 요거는 브랜드 호텔들이 자기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동맹체 결성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네. 뭐 IHG 뭐 아니면 메리어트 그룹 이렇게 네. 해서 하는데 어떻게든 일반에도 더 잡아 놓으려고 네. 고객 대상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저항이 있을 거예요. 가격을 확 줄여 가격이거나 아니면 뭐 무료 그러니까 숙박이거나 2박 이상인 경우에 가격을 네. 막 줄여준다든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좀 있어서 네. 좀 주고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호텔스닷컴의 트렌드는 팬덤 스포츠입니다. 예. 결국은 아유, 그건 스포츠 투어리즘인데 예.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김모준 씨 하는 그걸 보면 최근에 뭐 1,000명 예, 1,000명, 2,000명 이렇게 하더라고. 그 LA에 예. 그 손흥민 경기. 그 경기 보러 가겠다. 예. 또 간 김에 이제 야구장도 예. 보겠다. 뭐 이런 저도 것들이죠. 봤어요. 예. 그 이거는 사실은 우리도 그 야구장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인바운드 쪽에서도 지금 예, 되게 그렇죠, 많이 그렇죠. 고민이 되고 예, 있고 예. 도메스틱 쪽에서도 예, 되는데 야구장이 우리나라도 대단하다 예. 보니까 응원이라든가 예. 저는 이제 주로 그 여자 배구를 보러 다니는데 여자 배구. 네네. 아니 그 배구 그것도 장난 아니라면서요? 저는 이제 그 장충체육관에 저 가보려고요. 예. 그 직접 가본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럼 그 박진감과 그 라이브의 그게 그렇죠.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는 어떤 그 큰 키를 가진 선수들이 그 높은 점프를 하니까 그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 7, 80년대에 보던 스파이크가 아니라 예. 거의 대포알처럼 날아가는 그걸 현지에서 보면 끝내준대. 공의 궤적이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뭐 예. 예전에 제가 그 바르셀로나 예. 그 스페인에 갔을 때 경기장에 갔는데 축구요? 네네. 그 유명한. 예. 제가 그 뭐 그런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그 기념품점 가격이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요. 그런데 삽니다. 사죠. 예. 다들 사죠. 그런 거를 눈여겨봐야 예, 돼요. 예. 예.
아무튼 네, 스포츠 네. 팬덤 이제 그 김어준 뉴스공장 그 요즘 하는 계속 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스닷컴은 그 스크린 투어리즘 예, 아까 그 다른 데서 나온 예. 그런 그 북스케이프 예, 비슷한 예,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은 계속적일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아까도 문화관광에서 얘기했지만 영화나 드라마하고 관광을 어떻게 옛날에는 그 촬영장을 세트를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활용도 못했어요. 그렇죠. 일정 시간이 되면은 예. 손님도 안 오고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마지막 그 트렌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공사 가기 전에 에어비앤비가 며칠 전에 그 5가지를 예.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 G세대가 초단기 해외여행 트렌드를 주도할 예. 것이다. 예. 그 뭐 하루 이틀짜리 1박 2일 우리 이런 트렌드 있었어요. 예. 일본 그냥 예. 밤에 갔다가 예. 그 오든가 주말에 갔다 오는 예. 아마 이런 트렌드가 더 늘어날 거다. 늘어날 왜냐하면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도 맞습니다. 애들이 어렵고 하니까 그러나 욕구는 줄이지 않을 거니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거다. 두 번째로는 역시 자연 속에서의 회복 그 예. 재충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쪽에서 이 트렌드를 연결해서 보면은 국립공원이 충분히 우리가 관광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안 되고 있죠. 예. 산이란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그 국립공원 생태 탐방원의 자문위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매년 몇 군데씩을 가서 보고 예. 자문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여기를 잘 모르고 예. 활용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글로벌 이벤트 계획이 목적형 여행이 늘어날 것이다. 그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스포츠 비슷한 겁니다. 이벤트랑 비슷하죠. 네, 네. 예, 맥락이. 그 스포츠 그리고 뮤직. 예, 예. 예를 들면 클래식도 있고, 그렇죠. 엄청나죠, 그것도. 뭐또 그 재즈도 있고, 네, 엄청나요. 락도 있고, 뭐 동두천 뭐 락 페스티벌 여러 네, 데 네. 있는 젊은 친구들 우리 엄청 예를 가고. 들면 전주 대사슴놀이 예, 같은 것들을 그것도 엄청나죠. 좀 더 볼륨을 키울 필요도 있다. 이걸 그렇죠. 세계적인 어떤 아 맞아. 예. 그 요즘에 하긴 하죠. 아직. 네네. 그 제가 금년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영화 중에 예. 일본에서 역대 최고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국보라는 영화예요. 예, 예. 일본에서 우리 한국계 감독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에서 최고의 많은 관객을 들게 한 영화인데 그게 가부키에 된 영화. 예. 근데 일본에는 그런 그 우리 판소리 같은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제 가면극 같은 경우도 노겐 뭐 이런 예.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국의 경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삼국의 공연 전통 공연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페스티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봐요. 모으면 지혜를 모으면. 근데 네. 그러네 장관들 1년에 한 번씩 모이면서 그 얘기도 하면 좋겠네. 네네. 이거를 제가 그래서 그 홍콩에 예. 중국으로 못 가면 홍콩 가서 경극 보고 오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에어비앤비가 나를 찾는 여행 그래서 배낭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그 또 호젓한 어떤 이런 장소. 이건 아마 에어비앤비가 도심뿐만이 아니라 좀 그렇죠. 시골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중첩적으로 보다 보면 트렌드들을 지방 관광을 하기에 수요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죠. 네네. 예. 대도시 중심의 메스톨리즘에서 예. 이제 지방의 그 곳곳을 들어가는 그런 수요가 이제 장착이 있으니까 예. 공급들이 빨리 준비해라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에어비앤비가 그 내 손으로 만드는 미식 여행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식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 체험입니다. 자기 예, 체험. 체험. 예. 그래서 와이너리나 뭐 베이커리 쪽 얘기라는데 이거는 뭐 우리 쪽에서 보더라도 뭐 이거는 앞으로 프로그램 점점 더 확대할 수 그러면 있다고. 그거는 그 시장은 진짜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투어하고 이제 관광공사로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총 8가지 나왔는데 뭐 어떤 거는 동의가 되고 어떤 건 동의가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의식적 가치 소비라는 걸 첫 번째 트렌드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인드풀 밸류라고 해서
이거는 결국은 그 가심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가심비. 맞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가성비 얘기 나오고 가심비 했지만 예, 가성비가 주류였다면 예. 이제는 가심비가 훨씬 중요할 수도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이냐 하는 어떤 예.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그 올게닉 바이탈리티라고 해서 자연 속 생명력 예. 회복. 예. 그래서 이건 아까도 다른 데에도 예. 이 웨일리스나 트레킹 예. 또 혹은 가벼운 그 산행 예.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이거 두 번째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지만 마이 AI 예. 컴패니언 그래서 여행 동반자로서의 AI 활용 예. GPT라든가 예. 뭐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그 결국은 정보 탐색과 그렇죠. 계획 수립 예. 그리고 예. 상담과 그 조회 뭐 이런 측면에서 AI 활용이 높아지니까 결국 이건 대응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하긴 되는 해야 거예요. 되죠. 근데 야, 이것도 참 어떻게 더 네. 진화가 될지 모르겠다. 네. 사실. 이거는 아마 26년에 우리 특히 이 대표님이 10주년에서도 계속 추적하고 있잖아요. 예, 예. 디지털과 예, 예, AI 예, 예. 이 부분이 우리 업계와의 예, 발전과 예. 어떻게 연동할 예. 거냐.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 중에 제가 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 결과 솔직한 말씀드리면 전문가 없고요. 그렇죠. 우리나 누구나 다 몰라요 지금. 몰라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교육이 시급하고 그럼 누가 교육을 할 것이냐. 어쨌든 누군가는 교육을 해야 되고 내년도 교육을 좀 많이 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단계. 아직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AI 리터러시라고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리도 이제 우리 이 관광주의자서도 내년쯤에는 네. 그 AI 리터러시에 관한 네. AI의 미래 그리고 네. 우리의 활용 가능성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도 한번 네네 모시- 같이 좀 초대하면 한번 좋고요.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번째가 익소팅 필링이라서 네. 즉 아까 얘기한 기분 기분.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 SNS의 영향력 얘기를 연동해서 하는 것 같아요. 쇼폼이나 인스타나 유튜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예. 관광 기업이나 관광을 일으키는 지자체가 과연 어디를 홍보의 채널로 삼아야 되느냐.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미디어를 들면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디어고 채널이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예. 그 우리 이 대표님이 하는 여행 중개소 예. 이거가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망해가. 광고를 해야죠. 광고를. 제가 그 여행 중개소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거. 먹는 걸 너무 맛없게 먹어갖고 하는 거야. 아무튼 예. 네,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실 거예요. 지금 네,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채널 말씀해 주셔서 그 저는 어쨌든 그 요즘에 누가 그 시사 그 저기 하실 말로 재래식 미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이 그 네네. 전통적인 그 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레거시 저도 레거시잖아요. 어쨌든 트래블 데일리만 놓고 보면 그런 게 요즘에 관광청들이 점점 여러 가지 돈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인플루언서에 거의 다 많이 가고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외면받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불만이 터져나와요, 박사님. 야, 그 뭐 인플루언서한테는 몇 천만 원씩 돈 안 아까운지 모르고 팍팍 쓰면서 우리한테는 1년에 광고 한 번 줄까 말까 줘도 뭐 조금, 진짜 네. 좀 요만큼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섭섭함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땐 이 채널의 새로운 어떤 그 뉴미디어, 뉴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내비게이션 퍼스널 테이스트라고 해서 취향 기반. 이건 그 늘 그런데 그렇죠. 재밌는 거는 하나 투어는 뭐를 주목해서 이걸 또 특별히 냈냐면 2030이 그런 건 알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5060도 그런 거에 이미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다움에 관련된 어떤 이런 트렌드를 주목해야 될 거다. 전략 잘 짰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트래블링 with new people. 아까 말씀드린 밍글링. 여만추. 그런 그 여행지에서의 만남. 이거는 왜냐면 그 누구는 그 예술을 깊이 보려고 하는 사람. 누구는 안전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 누군 먹는 걸 중요하게 보는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예전부터 존재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들의 경우에 예. 그 아주 그 종합 그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 예. 루브르 앞에서 만난다든가 그럴 그래서 수도 이제 있었죠. 상품을 예, 예, 만들어서 예, 예. 그 들어간다든가 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 초과된 게 유니크 스토리텔링인데 예. 이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여행 상품의 특화성.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것만 모아놓는 방식이 편집 방식이 예. 아니라 전문가를 예, 그렇죠. 동반해서 예. 미술이라든가 예. 건축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예. 그것만 깊이 따져가는 예. 이거는 이 얘기는 사실 하나투어에 제가 사회이사를 할 때 진작부터 강조했던 그 사항들이에요. 박사님 사회이사 하셨어요? 나 예, 몰라. 죄송- 나 처음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몰랐네 나. 여덟 번째가 이제 모멘트 시징이라고 예, 예, 예. 해갖고 즉흥 여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일 우동 먹으러 가야겠다. 예. 내일 그 저기 족발덮밥 먹으러 예, 대만에 예, 갔다 예. 와야겠다. 뭐 이런 그렇죠. 어떤 것들이 된 그 대형 예, 상품 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예. 뭐 그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다음에는 또 관광공사 거. 예, 또 예. 제일 흥미로워요. 두얼리즘. 네네. 예. 두얼리즘 가기 전에 예. 그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지적을 했던 게 예. 이런 트렌드가 여러 가지 신뢰할 만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실제로 그게 맞았느냐 예.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이번에 그 관광공사 그걸 했습니다. 예. 25년에 스펙트럼이었거든요. 예. 금년도. 그랬죠.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실제로 얼마나 됐는가를 예. 조사를 했어요. 예. 관광공사가. 예. 그래서 그 우선 그 서스테이너블의 그 지방 소멸 위기와 예. 지역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 예. 그 노력들이 예. 늘어날 거다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맞는 걸 한 것 같은데. 많이 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5점 만점에 이 예. 발현 된 거는 한 3점이 예. 그리고 영향도가 3.4 정도. 예. 굉장히 이걸 잘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스펙트럼의 두 번째가 이제 반려동물 친화 관광 예. 확장 펫이었나? 네네. 피네. 그 펫 프렌들리 투어리즘이었는데 이것도 이 부분은 뭐 이건 뭐 현상으로 당연히 이제 늘었죠, 되고 이건. 늘었는데 예. 이거 역시 한 3.0, 3.1 예.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중간 이상 예. 된 거고 제일 이제 영향이 컸던 게 그 세 번째가 그 한류였거든요. 예. expansion of 예. 한류 인더스트리였는데 이거는 4.1, 4.2.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인정하지. 이건 뭐 너무 가장 그렇지. 관광 트렌드 중에서 우리 예. 한국 트렌드에서 압도적으로 예, 나타난 이거는, 게 예. 한류입니다. 예. 캐대언 중심으로 한.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미식 여행이었어요. 예. 작년에. 예. 그것도 들어. 콜리너리한 고메이 트래블 이것도 세. 두말하면 잔소리지. 3.8, 3.8이에요. 예. 예. 아까 3.0 뭐 예, 이나 예. 3.1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된 게 예. 그 AI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기는 많이 됐지만 그렇죠. 그건 실제로 대응이 그렇죠.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7, 2.9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요 다. 몰라요. 지금. 그냥 생각과 도는 말만 막, 중요는 하다는데 그런데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들이 할 일이 많다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제가 볼 예, 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만드는 쪽에 어떤 트렌드와 현상과 미래 전망을 뭘 쓸지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돼요. 예. 그걸 각 분야에. 예. 이 때문에 우리 7대 업종이다 그러면 예. 업종별로 그 인사이트를 맞습니다, 찾는 거죠. 맞습니다. 야, 저 기술에서 우리가 쓸 건 뭐야?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요거를 그렇죠. 소위 시장의 중개 기능을 해줘야 맞습니다. 된다. 예. 그걸 관광공사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연구원이 하던 예. 아니면은 협회들이 그거를 하든. 하던 예. 이런 방식으로 맞습니다.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1000% 동의합니다. 네. 완전 필요하고 내년에. 그리고 이제 그 스펙트럼의 그 다섯 번째가 그 웨일리스 치유예요. 예. 그
그 리바이탈리징 예, 웨일리스 앤 예, 힐링 트래블. 예. 요거는 뭐 중범이에요. 2.9, 3.0 정도. 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되게 오랫동안 계속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의 어떤 편의성 강화, 네. 이것도 2.9에서 3.3 정도 나왔으니까 비교적 뭐 뚜렷하게 나타난 네.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그 스펙트럼이 그 로컬리즘이에요. 네. 지역 관광에 그랬죠.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의미 있게 나왔어요. 예, 3.4, 3.3 정도 나와서 굉장히 저로서는 한국관광공사가 뭐 저희 프로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전망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성과에 대한 성과. 자체 네. 그 네. 평가도 중요하다.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공들여서 했고 네. 이 스펙트럼뿐만이 아니라 네. 2025년에 한 4가지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라고 예. 제시를 했어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이거 트렌드 전망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네. 맨날. 근데 가만 보면 그 정도 성과가 나왔다는 거 보면 요거에 맞춰서 내년에 할 일은 요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소위 산출 효과보다는 예. 투입 그러니까요. 효과. 네. 그러게 살짝 이렇게 살짝 내년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게. 물론 그렇죠. 그 4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하나가 스포츠 투어리즘이 예. 좀 예.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뚜렷했다. 이게 그러니까. 야놀자가 아마 조금 주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야놀자 리포트가 예. 그 대구 뭐 이쪽에 야구 관련해서 아마 예. 그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취미 여행 얘기를 하는데 예. 사례는 되게 러닝 얘기를 많이 해요. 러닝. 워낙 열풍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놀러 가서도 네. 운동화는 들고 가서 이렇게 워낙 뛰는 열풍이니까. 런트리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예. 그 못했는데 발견됐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여행 소비 패턴이 변화했다. 근데 예. 이건 뭐 그냥 예. 늘 하는 거고. 그리고 기후 위기 부분이 좀 더 세졌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아마 그 우리 기후가 좀 더 계속 가혹해지고 있잖아요. 예. 더 덥고 더 그렇죠, 춥고 그렇죠. 뭐 또 비 많이 오고 예.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연구원도 금년도에 이거 관련 연구를 많이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26년도에 관광공사의 듀얼리즘 듀얼리즘.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듀얼리즘의 D는 디지털 휴머니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AI 뭐 예. 그런 것들이죠. 예. 디지털 부분하고 AI 예.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보기엔 특이하진 않아요. 이건 예. 왜 그러냐면은 예. 현상에 대한 아주 깊은 그 분석을 한 거거든요. 스티브 분석이라 그래서 예. 영역별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그 뭐 경제 분석도 하고 예. 정치 분석도 하고 예. 기술 분석도 하고 예. 환경 분석도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툴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다 했어요. 예.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각종 관련된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플러스 전문가들의 그 어떤 식견까지 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한국관광공사의 트렌드 전망은 어디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전망이다라고 봅니다. 박사님이 관광사를 이렇게. 네네.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예.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도 트렌드 분석 전망을 해요. 예. 3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공사가 더 잘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봤다면 왜 똑같은 거를 또 해? 더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업무 보고의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사가 트렌드 전망 부분을 특화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다만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내년도에 관광객 예측 이런 포캐스팅 그 예측 부분은 뭐 지금도 연구원이 하고 그 연구원은 예측치를 내고 문화부와 관광공사가 같이 목표치를 냅니다. 요 체계는 앞으로 좀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다만 예측치 부분이 연구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정량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 계량 쪽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를테면 호주 같은 데에는 그 포캐스팅 카운실이라는 아주 고도의 높은 집단들이 항공사 뭐 CEO, 뭐 아. 공사 CEO, 뭐 아. 정책 예, 담당자 예, 예, 그리고 예. 뭐 여행업협회의 아, 뭐 예. 최고 식견 있는 예. 회장 이런 사람들이 최종 수요를 리뷰합니다. 그런 포커싱 카운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거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계산에 의한 정량 방식으로 의존하는데 그것도 좀 더 모델링을 고도화할 수도 있고 그 변수를 좀 더 넣어보기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포커싱 예측 부분, 계량 수치 예측 부분은 연구원이 좀 더 강해하고 트렌드 전망 부분은 이렇게 탁월한 관광공사가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게 옳다. 저는 꼭 이번에 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류 관광까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도 늘 나오던 거예요. 지속 가능한 관광. 그래서 어댑티브 레실리언스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더 나은 곳으로 자기가 가는 관광지를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안에를 잘 살펴보면 지금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도하지는 않으면서 업무 보고나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서 관광지 바가지와 불친절 계속 지적해요. 계속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 관련된 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 그렇죠. 네, 맞아. 그러네 또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평판도 그렇고 울릉도나 제주도가 큰 타격을 받잖아요. 예전에 속초나 이런 강원도도 타격을 받았지만 불친절과 바가지 지금 요 광장시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들을 잘 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부분을 일으키는 거는 그 현지인도 아니에요. 대개 보면은 외지인들이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듀얼리즘에 이제 해당되는 게 로컬 L 부분이 로컬 리크리에이션이네. 그래서 뭐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뭐 그래서 촌캉스라든가 또 웰리스 또 그리고 금년 작년에 정말 재밌었던 게 김밥 축제하고 라면 축제 대박 터진 거죠. 그러니까 김밥 축제가 엄청나게 대박 쳐져. 그러니까 왜 대박이 터지지? 금원대 아니 사람이? 김천이라는 어떤 것이 김밥 천국의 준말이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천이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천 입장에선 잘한 건데 너무 좀 우리 입장에서 유치하기도 하고 뭐 김밥이 무슨 그런데 김천이야? 김밥 하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김밥의 재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베리에이션을 주고 그게 양적으로 막 이렇게 이벤트를 늘려나가고 하니까 그게 노이즈 마케팅에도 약간 성공한 게요. 한참 축제 기간 때요. 난리 났었어요. SNS에 막 주차가 이게 엉망이다. 근데 오히려 그게 완전 이목을 집중시켰더라고요. 이건 그 소위 이제 그 핫플레이스와 그 힙플레이스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핫플레이스 가기 전까지 힙플레이스의 전형이거든요. 그런 교통이 그 소위 쓰레기통처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역시 여러 번 나왔던 가심비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럭셔리도로 가고 또 그 조금 그 아주 실속형으로도 가고 양극화 현상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아낄 사람을 아끼지만 내가 정말 저거 하나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남미 뭐 이런 것들 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도 나오잖아요. 가면 내가 가 쓴다 이런 경향이죠. 지금 국내 그 코레이라고 하는 고급 상품 같은 경우도 거의 1,0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될 거는 되고 또 가심비를 추구하는 가심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로 이제 그 스파셜 익스피리언스에서 융복합 관광의 이 공간적 그 어떤 그 몰입성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 건축 관광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라든가 주로 이 연구에서는 성수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성수동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여기가 이제 구두. 그래서 이 수제화 부분이 구두도 그렇고 그걸 만들던 이제 공장 부분도 그렇고 뭐 이거 원래 또 공장지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카페로 전환하는 과정 뭐 이러면서
이게 점점 탄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돌아가신 그 박원순 시장이 산업관광 부분에서 여기 성수동을 도와달라고 했던데. 아,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박 이제 시장님이? 제가 아. 그 많이 또 그래서 그 이유 도와달라고. 때문에 이제 성수동에도 가고.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 이 성수동을 예를 들는데 뭐 성수동뿐만이 아니죠. 뭐 우리가 보면은 제주에 또 저 물레동 쪽이 네네 물레동 영등포 그쪽, 영등포 거기도 물레동도 있고 또 홍대 이런데 말도 못해요. 홍대야 워낙 뭐. 아니 그 홍대가 그런 그 카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거기에 있는 그 중요한 그 카페나 서점 그런 그 가게들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과 깊이가 있거든요.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수요층이 점점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건축 관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도 건축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예. 이제는 전통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중요성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면 경복궁의 야간 어떤 프로그램 또 창덕궁 달빛 비행이라든가 뭐 이런 그 굉장히 공간적인 공간적이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이 듀얼리즘의 그 6번째 마지막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뭐 이거는 저는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세대별 진화가 된다 관광이 멀티 제너레이션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뭐 세대별로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소위 코올트라고 그럴까요? 그 특징들이 더 두드러진다. 이거는 저는 현상이 잠깐 겹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그래픽한 그러니까 심리 행태 쪽의 측면으로 밍글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전통적인 어떤 일정한 나이 기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아마 나이별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아까 얘기한 대로 2030만 트렌드나 가심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5, 60대도 그렇다. 제가 볼 땐 6, 70대도 가능하죠. 네. 뭐나 이제 뭐 100세 시대로. 그래서 아마 이게 예전에는 뭐 우리가 그래서 X 세대의 귀한 이런 얘기하거든요. 저는 사실 X보다는 좀 위인데. 제가 X입니다. 네네. 그 X 세대들이 지금 새롭게 막 그 자기 다움. 그래서 그 영포티 뭐 이런 욕도 먹고 있잖아요. 자, 박사님이 주도적으로 또 각 기관과 조직에서 나온 것들을 좀 재미있게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제가 중간에 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해서 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짚어봐야죠.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요걸 준비하면서 작년 영상을 보니까 박사님도 인바운드 명수만 한 1,800구 했고, 그쵸? 넘을 거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상반기에 탄핵 정부 있고 복잡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죠.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이거. 내년에는 인바운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 2,200 이게 이 기분상으로 막 늘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그렇죠. 그래서 저는 2,200, 100 정도 보는데 박사님 어느 정도 좀 보세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현재 아마 그 예측치는 2,100대 나온 걸로 보고 있고 그 지금 대통령 업무 보고 스타일을 보면은 이 수치를 뭐 이렇게 많이 정부도 도와주고 뭐 한류도 도와주는데 뭐 좀 더 의욕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2,200에서 2,300 정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웠던 거는요. 2025년 같은 경우는 월 단위 최고 기록이 나온 게 한 2번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월 단위 최고 기록은 내년에 또 몇 번 더 나올 거는 같아요. 그런 전망을 좀 해보고 아웃바운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올해 지금 추세로 보면 올해 한 3천 인근까지 가지 않을까라고도 보는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늘 몇 년째 지금 3천이 돌파될 거냐 하는 게 관심이에요. 근데 3천 돌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박사님은 박사님도 저랑 비슷합니까? 저는 내년에도 3천 돌파 못할 거로. 그리고 영원히는 아닌데 이 3천 돌파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쭉 저희가 박사님이랑 얘기를 해왔는데 짧고 자주 가는 여행으로 그 이제 추세가 그렇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머릿수는 잡히니까. 머릿수는 잡혀서 그 인원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간 사람들이 한 달에 15번 20번 가니까 그것도 쉬어쉬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패턴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아웃바운드가 숫자상으로 머릿수로는 3천만 명 넘어가는 게 이제는 굉장히 소원해진다는 표현이 맞나 단어가? 어렵지 않느냐? 네, 어렵죠. 그쵸. 어렵죠. 저는 지금 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거의 끝에 와 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웃바운드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더 가려면은 돈을 잘 벌어야 되나? 경제가 잘 돌아가야 그렇죠. 됩니다. 돈을 호주머니에 좀 그렇죠. 있어야죠. 결국은 이제 경제 문제하고 어쨌든 가고 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율이에요. 환율,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가격이란 얘기인데 예, 지금 내년도의 아웃바운드의 약간 희망은 예,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빠지면서 예, 일본의 가격이 확 내려갔어요. 그렇죠.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가 예, 예, 사실 올라가고 예, 있었잖아요. 예, 엔저가 예, 좀 올라가고 예. 있었는데 지금 뭐 호텔 가격이 말도 못하게 지금 중국 그랬다고 관객 하더라고요. 그 빠진 다음에 예. 내려갔다고 예. 하니까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찬스거든요. 네. 가격 예, 부담이. 예.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한번 좀 늘어갈 것 같고 인바운드 쪽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그 중일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예, 우리가 반사 효과를 볼 거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게 했는데 대세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예. 효과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 대체 효과 대체제느냐라는 맞아요. 거예요. 우리가 예, 일본이 안 가면 우리한테 오는 관계거나 예, 한국한테 안 온다고 일본한테 가는 관계 예. 별로 그런 관계가 예,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 우리 그냥 일반 보도에서는 이런 지금 그 뭐 저기 아이고 일본 갈 중국인이 다 빠져갖고 한국 오네 이렇게만 보는데 저희가 취재를 하고 현장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요, 박사님. 어디죠? 태국, 타이완, 대만 친구들이랑 다른 싱가포르 해갖고 네. 다른 좀 돈 좀 쓸 수 있는 동남아 여행객들이 너무 좋아. 네. 왜냐면 왜 좋아하는데 이거 아니 일본에서 중국 사람들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소리가 나와요. 널널하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 지금 말씀이 맞는 게 대체 효과로서는 그렇게까지 그렇죠. 힘을 오히려 발휘하기는- 다른 국가의 여행객들이 그러니까, 늘어나는. 예, 그래서 좋아한대요 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더 갈까? 그렇죠. 그런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도 그래요. 제주도 같은 예. 경우에 한때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점유율이 높았을 예, 때 예. 한국 사람들이 못 안 갔어요. 갔죠, 안 갔죠. 안 가기도 안 하고 갔지. 못 가기도 하고. 예. 그런데 중국 관광객이 한알령 예. 내려오면서 빠지니까 예. 국내 관광이 확 늘었잖아요. 맞아요. 제주로. 예. 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다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나는 좀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예. 국제 외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그 다카이치 수상이 총리. 예. 한일 관계에서 자꾸 독도 문제라든가 또 뭐 우리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선보다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 이건 우리가 반응 안 할 수가 안 할 없거든요. 수가 없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양국 간의 네. 관광에는 또 한 번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분위기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냥 아유 그래 니들은 뭐 그런 거나 말거나 요 수준인 것 같아. 한 발좀 몇 스텝 더 들어오면 그렇죠. 분명히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액션 나갈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재밌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사님 내년에 해외랑 국내 딱 한 군데만 계획 말고 어디 가시고 싶으신 곳? 해외 일단 하얼빈 아, 좋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하얼빈 왜냐면 저한테 그게 해줬거든. 지금 하얼빈 한번 가보고 싶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하얼빈 이상하게 인연이 안 됐다. 가까운데 그죠? 네네. 오늘 무슨 여행사에서 오늘 하얼빈 상품 하나 나왔는데 하얼빈 왜 가고 싶으세요? 박사님? 물론 안중근이. 아 네. 국내는요, 박사님? 국내 워낙 많이 가셔서. 저는 뭐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남겨두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못 가본. 아 못 가본 데가 네, 있어요, 네, 박사님께서? 울릉도를 그렇게 인연이 안 됐어요.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산이 되고 가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고. 박사님 울릉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네네. 저도 안 가봤는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가 와 이게 말이 돼? 박사님 울릉도 이상하게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와, 야 김상대 박사님께서 울릉도를 못 가보셨대. 제가 백령도 충격이다. 마라도 다 가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열심히 놀러 다니고
저기 한번 땀 흘려서 취재 겸 여행 겸 해서 다녀보도록 하고 한국 관광 발전과 성장에 일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예. 그 국가관 전략회의를 대통령 대통령. 주재 회의로 지금 올리는 노력도 예, 아마 일부 국회에서 지금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어는 보입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져서 예, 우리 한국 관광이 실기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은 저는 일정한 성장 정체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저성장에. 예.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 대두가 돼야 예. 되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관광을 통한 그렇죠. 어떤 이런 예, 그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천만을 넘어서 3천만 시대를 개막하면서 우리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어떤 한 그 축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내년에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긴 시간 우리 박사님 목이 아프실 정도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중간에 막 조미료를 좀 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다가 찾아오도록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주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